안녕하세요. 토공모TV 밴드직입니다. 자, 그동안 농지의 취득이라든지 또 농지의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농지를 취득을 하면 지금 농지법 개정이 돼서 취득이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농지와 산지를 비교했을 때 또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또 기계화 영농 등을 통해서 사실 그 농지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이었고 산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었는데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농지가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려면 지금 농지증 받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까다로워진 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지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임야에 비해서 면적이 작고 개발하기도 좀 수월해서 농지를 매수를 하는 거죠. 실제로 농지를 사서 주말 체험 영농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농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시설 등을 통해서 전원 생활을 조금 즐기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농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추후 또 나중에 지금 체류용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동안은 농지를 취득을 하시거나 또 취득하는 방법, 또 농지를 취득 후에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농지 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농지를 사서 주말 체험 영농으로 또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사서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과연 어떻게 농지를 개발을 하는지 또 가장 기본적인 농지 전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럼 농지 전용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를 경작이나 농업 생산들, 농업 개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로 공장이나 창고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전부터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많이 취득하는 것 같아요. 일반 법인은 농지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에 허가를 내지요. 그래서 허가를 낸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한 후에 매도를 하면 아무래도 법인이 일반 개인보다는 세금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농지를 매수하시려면 사실은 제촌이라든지 자경의 여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서 전원생활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이왕이면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계산을 해보자면 제촌 자경을 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추후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시려면 제촌만 하면 되는데 산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씩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농지를 건축을 기준으로 농지 전용 시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이음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일단 법률적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분석을 해야 우리가 과연 대상 토지에 어떠한 건축을 할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방법은 예전에 공부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는 방법 1번, 2번. 1번은 국계법상 어떤 법령에 대해서 나와 2번은 개별법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 농지법상 농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를 구분할 방법으로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이 되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국계법상 용도지역과는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면은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 농지법 제32조라든지 시행령 29조, 시행령 30조에 보면 허용 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소리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국토의계획 및 이후에 관한 법률, 국계법과 개별 법령은 다 중복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진흥 지역은 어차피 농지법상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바뀌면 농지 허용행위 자체는 국계법상 허용행위를 적용을 받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지역의 농지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아니고요. 또 도시지역에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 같은 경우도 종종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이용계 확인서로 확인을 하시고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국계법상 허용행위를 받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행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좀 까다로운 게 농지 전용 허가의 제한 대상 시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농지법 시행령 44조에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농지의 용도 지역별로 제한시설 또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는 도시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제외 대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도 농지는 면적별로 소규모 환경평가 등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또 그 외에도 뭐 농지법 37조라든지 34조, 35조 내용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 시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좀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라든지 옆에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러 가지 등을 항상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시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의 농지를 많이 사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대부분 그런 경우는 피하는데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투자를 과감히 하셔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죠. 농업진흥지역 내 진흥구역의 어떠한 개발로 인해서 해제 요건을 갖춘다든지 여러 가지 또 보호구역 농지를 사서 뭐 관광농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뭐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할 때에는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법률적인 분석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전용 시에는 농지보존 부담금이 개별공시가의 30%가 부과된다는 내용 참고 바라고요. 또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이 있는데 뭐 지금 평당 16만 5천 원인가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뭐 가볍게 농지 전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첫 번째 지목이 전이죠. 농지인데 국회법상 용도지역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인데 2번에 기타 다른 법령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국회법상 허용행위를 본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44조에 나오는 생산관리지역은 또 제한시설 등 면적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우측에 있는 토지를 보면 똑같은 지목은 답이고 농지입니다. 이 토지는 국회법상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인데요. 다른 법령에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녹지지역이 진흥구역의 농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행위를 적용받는다라는 소리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뭐 농지 114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아까 허가 제한 대상 시설이라고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개발진흥지구 안에 농지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건축법 허용 행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에서는 뭐 농업인 주택 660제곱미터 이하에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건축할 수 있고 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개인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나머지 뭐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도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네요. 제주도는 좀 더 면적이 많고요. 그래서 보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임야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농지법 시행령 44조에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농지를 매수 후에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도 공부를 했고 오늘 이 시간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농지 전용이란 무엇이냐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농지 전용인데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농지법에 제한 사항이 있는 농지도 있고 또 농지법 적용 안 받는 농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시라고 오늘 이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사실 우리가 메리트 있는 토지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또 법령이 까다로워진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령을 잘 숙지하셔서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중복 규제이다 보니까 또 이런 농지법 플러스 개발행위 또 건축법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적합해야만 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공부하셔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실 거라 믿고요. 추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